총 2평, 약 평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매각 예상 금액은 월 평당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우리 윤우님께서 드디어 부동산을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네, 뉴스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윤우님 매매 사례를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는 좀 매입한 토지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뒤쪽에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성씨, 연예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한 게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쵸. 왜 윤우님만 유난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유재상님은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이 없다고 밝혔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부동산은 잘 못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안 할 거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매입해서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유재석님은 무한도전 끝나고 쉰 거 말고는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을 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 MC로서 최고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는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재선이 2조 원이다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인데 자기 유튜브 채널인 핑계고에서 만약에 2조 원이 있다면 프리미어 구독은 하나 인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상님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카카오엔터로부터 유희열님과 같이 이제 40% 이상을 좀 인수했죠. 그래서 유희열님이 21%로 2대 주주고 유재상님이 20%로 3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매입한 위치가 바로 안테나 옆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축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조금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 보면은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각종 엔터 사옥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테나 사옥이 바로 노련동 77-19번지고요. 매입한 곳이 바로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77-5번지하고 다세대 주택인 노련동 77-10번지입니다. 아, 이렇게 필지 두 개를 연결하면 동쪽하고 서쪽에 양면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게 6월에 116억, 약 평당 1억 3천에 계약해서 12월에 잔금을 치렀고, 다세대 주택도 같은 날 82억, 평당 약 9,800에 계약해서 똑같이 12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77-5번지가 토지 면적이 90평 정도가 되고 그 옆에 있는 77-10번지가 83평 정도가 되니까 두 개 합치면 173.6평이 되겠네요. 네, 넓죠. 네, 그리고 총 116억에 사셨고 82억에 사셨으니까 총 매입가는 198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억 1,400만 원에 매입하신 건데 토지 가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싸게 잘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유재상님 물건 사업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토지 면적은 173평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상 한 3, 4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 레벨이 앞뒤가 달라서 실제로 한 개층이 좀 노출돼서 사용될 수 있고요. 이 지역은 땅값이 좀 비싸니까 실제 지하는 한 2개 층을 더 파서 좀 더 토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지만은 공부상으로 보면은 지상 3층에 지하 3층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73평이니까 지상으로는 약 한 260평 정도 올릴 수 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한 120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3개층을 파면은 약 360평, 그리고 지상은 260평이니까 총 625평, 약 600평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기계실이나 주차 면적이나 뭐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림잡아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상 임대 수익하고 예상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예성 씨가 말씀해주신 연면적 합계 625평 정도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평수 층별로 다 나눠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인근 시세를 따져보면 연면적당 한 평당 15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이론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11억 2천에 임대료 9,3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매매 가격을 198억에 매입을 하셨죠. 그리고 법인이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보면 취득세가 4.6%를 간단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사비, 중개수수료를 따지면 이 건물하고 땅을 매입하는 매입 원가가 209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축 금액은 연면적이 지금 625평 정도가 되는데 지하를 두 개를 더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보통 1,000만 원 드는데 1,1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38억 정도 들고, 그리고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나 건물 다 짓고 나서 또 취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 다 따지고 보면 한 6억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이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총 사업비는 278억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다 대출 받아서 지으시거든요. 토지 매입을 하셨을 때 담보대출 70% 잡았을 때 한 138억 대출 받고, 그리고 시공비에 70% 대출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신축기간 동안에 계속 그 이자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축기간 대출 이자까지 따져보면, 그러면 실투자액은 현금으로만 105억 정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휴, 많이 들어가네요. 보증금 아까 위에 계산했던 거랑 이제 월 임대 수익 제외하고 담보대출 금액, 시설자금 대출 금액, 신축기간 대출 이자를 연 5%로 따졌을 때 월 이자가 한 7,7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에서 빼고 나서 따져보면 연 수익률이, 대출을 다 받으셨을 경우에는 2%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출 안 받고 월 현금으로 이 건물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4.2%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이 수익률 딸 때는 자기자본 수익률로 보죠. 만약에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혹시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을까도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매각 예상 금액은 330억, 평당 1억 9천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위에 이제 보증금 임대료, 임대료 베이스의 그 연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330억에 3.5%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아무래도 다 짓고 나서 5년 정도 이후에 매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사업성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뭐 330억, 3.5%라고 이제 나왔긴 했지만은 사실 이면에 330억이면은 좀 덩어리가 무겁긴 해요. 평당 1억 9천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사업성 계산이고, 아무래도 큰 면적이 필요해서 실사용으로 매입하신 거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앞으로 건물 지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다 지어지고 나서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